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가입자 수가 잠실 야구장을 229번 채우고도 남을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표승주 받고 황민경 수비로 건져 올렸습니다. 언더토스 오키리치 오픈 반격의 BK 황민경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황민경 괜찮은데요. 야, 또 하나의 이동해야 서브 돼요. 득점. 두 벌써 개째 서브 서브 1득점. 표승주 바로 막혔고 황민경이 들어올립니다. 아베크롬비 다시 가운데도 커버됐어요. 괜찮아요. 자,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건네줍니다. 아베크롬비 받고 번번 표승주 살렸어요. 2단 연결도 넘어갑니다. 넘어왔어요. 아베크롬비 스파이크 블록업. 여러 번의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넘어올 때마다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지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V리그 셔틀을 맡고 있는 펌프니 통산 첫 번째 세트를 V리그에서 성공합니다. 오픈 강타 자, 연결되어야 됩니다. 최승주 하이볼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코스에 떨어졌습니다. 리시브가 튀었어요. 오키네치 범프니 받고 언더로 아베크롬비 위어 블로킹을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 다이빙 디그. 자, 살려놓고 표승주 준비 강타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또 앞서 좋은 스틸 보여줬고요. 자, 찬스 볼입니다. 번번 올려놓고 표승주 하나차 이윤정 뒤쪽에 김세빈 수비되고요. 스파이크 다시 맞는 타나차 오픈 블로킹 바운드 김채원의 2단 연결 붙었는데요. 아베크롬비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그 경기를 스타팅을 뛰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자, 넉점 찹니다. 하나차 띄워놓고 이윤정 거쳐서 박정원의 퀵오픈. 나갔습니다. 아웃입니다. 이윤정 짧게 들어오는 보키리치. 또 김정민 감독 입장에서는 다 주면 득점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이군요. 네. 선심도 지금 순간 고민을 했는데요. 스틱거든요. ABK 기업은행의 세트 포인트.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제자리 타나차 들어왔어요. 이거 수비 돼야 돼요. 네. 네네. 표승주 번분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박민경 성공입니다. 결국 25대 20. 1세트 초반부터 미들 브로커가 토탈로 완전히 가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백어택을 막았습니다. 아베크롬비. 아베크로피가 다른 선수 보지 않고 좀 타임 맞지 않더라도 빨리 떠줘야 됩니다. 어렵게 받아냅니다. 하나차의 하이볼 김채원 디그 펌프 언더로 박민경 아하. 성공이에요.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역시 디그가 잘 되고 있고 이메림 받고 낮아요. 네. 맞아요. 19대 16도 이렇게 석점 차가 됐네요. 40골입니다. 표승주 스파이크. 자, 살렸어요. 한 점 차로 따라갈까요? 타란차 넘어왔고요. 이게 뭔가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4명의 선수가 겹치는 바람에 IK 기업은행처럼 위기 상황을 넘어섰고요. 하나차 김채원의 디그 번번 아베크롬비
자, 결국 그 범핑 하나로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19대 18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김채원의 레시브.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자, 지금도 중중했어요. 하이볼 못 기르치. 김채원 살렸고 펌프를 잡고 서브 컴비. 아, 이 선수들이 코트에서 주춤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네요. 황민경. 원투. 스파이크. 하나 차이 디그. 못 기르치. 스파이크. 임영옥의 어택커버. 푸시로 황민경 살렸습니다. 아베크롬비 속도쳐 올랐습니다. 오키네치 하이볼 스파이크 한 점 차로 따라갑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리시브 좀 짧습니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표승점 아웃이에요. 네, 22대 22가 됐습니다. 22대 22 연속 4득점의 한국도로공사. 빨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급했죠. 볼이 네. 나갑니다. 팽팽한 2세트. 고이에서 매크롬비의 득점. 세트 포인트 IBK입니다. IBK 기어링 세트 포인트. 김채원 따라갑니다. 표승주 살릴 수 있어요. 3단 건넸습니다. 달려나오는 임영호. 이윤정. 배유나. 터치아웃 득점. 듀스로 갑니다. 김채원. 표승주 들어올렸습니다. 황민경의 하이볼. 하나차가 살렸고 역전 찬스. 전세한 쪽으로 스파이크. 자, 일단 살렸고요. 황민경 연타로 보냅니다. 배유나. 이윤정. 오키리치. 던져 올리는 표승주입니다. 번번. 그리고 아베콤비. 득점. 오늘 표승주 선수의 디그 능력은 정말 눈에 띕니다. 네. 차분한 연결이 결국은 점수와 만들어냈고요. 재빨리 움직여서 지금은 토스를 냈습니다. 이거 뭐 박수 칠만하네요. 네. 세트 포인트. 리시브가 헛날리면서 이렇게 1세트 종료. 듀스 접전 끝에 IBK 기업은행이 26대 24. 원투원 뒤쪽에서 속공 수비됩니다. 미우나의 연타 바로 막혔고요. 고이정 2단 연결 하나차에게 강타 막힙니다. 하나차가 빠지고 전세안에 들어옵니다. 전세안 블로킹 바운드 번번 가운데 이내리 성공입니다. 18대 13.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방송 안 하시면 됩니다.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네. 전세안을 리시브 고위에서 먹히는 치. 아, 또다시 아웃입니다. 하나요. 이윤정 오른쪽 고위 성공입니다. 시간차 황민경 21대 14. 완전 노마크. 이윤정 속공으로 그렇죠. 백세비. 조금 아쉬워요. 더 많이 줬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네. 황민경 전세를 받고 들어 올렸습니다. 좀 먼 거리 모키르치. 자, 이 공을 살렸습니다. 직선으로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한타 뒤쪽에서 포스트로 봤습니다. 황민경. 네, 그렇죠. 네. 어렵게 넘깁니다.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고 표승주. 오, 네트를 타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해은이 투입됐습니다. 김채원, 김학영, 표승주. 수비가 됩니다. 강타. 좋습니다. 24대 17. 자, 서브가 벗어납니다. 25대 18이 됐고요. 세트 스코어 3대 0.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5연패 탈출과 함께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3대0 완승으로 5연패를 끊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아비크롬비 선수가 양팀 최다 24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죠. 이에 맞선 한국도로공사는 부키리치 선수의 분전에도 전반적인 공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배구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수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페는요, 냉철함과 따뜻함을 겸비한 두 분입니다. 김민철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석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희가 시즌 첫 조합이에요. 네. 네, 김민철 해설위원 또 많이 보셨잖아요. 감성적이시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 나긋나긋한 말투와 또 때로는 이 냉철한 분석,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한 경기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가졌죠. IBK 기업은행이 5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본배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폼푼 선수가 경기 전 김호철 감독이 보낸 시그널을 제대로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완벽하게 수신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김호철 감독이 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폼푼의 경기 운영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폼푼이 경기 운영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연패를 하면서 에이스 아베크롬비를 좀 활용하지 못한다. 폼푼이 태국 대표팀의 습관을 이어받아서 아웃사이드 히트를 선택한 점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오늘은 결정지어야 할 순간에 아베크롬비 선수를 제대로 믿어주고 또 경기 흐름을 이어가면서 완벽히 가져왔습니다. 김호철 감독 오랜만에 펼쳐 오셨고요. 그리고 아베크롬비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42%였습니다. 아베크롬비 역시 이제 감독의 기대에 완벽히 부답했거든요. 동점 상황이라든지 또는 세트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면서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 졌더라면 연패가 이제 길어지면서 본배구에서 사실 좀 멀어진다 이런 이 희망이 좀 그럴 수 있죠. 좀 멀어진다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반전하면서 분위기 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연패를 끊어냈고 승리를 거둬내면서 이제 김호철 감독으로서는 이 두 선수가 믿음의 배구를 한 이런 효과를 냈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세터 폼푼 선수가 김호철 감독의 이 시그널 메시지를 정확하게 수신한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아본다면 또 김희진 선수를 두고 김호철 감독이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김희진 선수로서는 이 선수가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이 선수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못해줘서 좀 힘들다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에 김호철 감독은 김희지 선수와 1대1 미팅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김희진 선수가 못 뛰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질책을 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세트에 나와서 0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이하의 기록을 낸 거죠. 우선 기록적으로 좀 살펴보면 100% 컨디션이 아니었던 지난 시즌에 김희진 선수가 28경기에 나와서 251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기록을 살펴보니까 단 7경기에 3득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팬으로서도 바랐던 김희진 선수는 아니고 올 시즌 시작하고서는 김희진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라운드 끝나고 준비하겠다. 그런데 못 나왔고 2라운드 시작하고는 또 3라운드 중반에 복귀하겠다. 그랬는데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풀세트를 한 번도 소화하지 못했고 사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많이 본 김희진 선수는 웜업존에서 동료들의 경기에 박수치는 모습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팬으로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경기장에서 김희진 선수를 바라보고 인사하는 거에 만족하는 팬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정한 팬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선수가 코트에 서길 원하지 그 웜업존에서 몸 아프다 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김희진 선수가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이나 네이션스 리그에서 김희진 선수의 역할들을 잘 봤잖아요. 그렇죠. 공격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상대편의 어떤 강한 공격을 사이드 브로커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막아줬던 그러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왔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사실 김희진 선수가 IBK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 또 리그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코트에서 많이 보는 모습을 팬들로서도 기다리고 있고 김호철 감독도 가장 바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숙제를 해결하면서 IBK 기업은행이 어떻게 또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키워 나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5연패를 끄는 5위 IBK 기업은행이 승점 석점 올리며 봄배구를 향한 희망을 끌어올립니다. 승점 36점으로 4위 정관장과 5점 차고요. 승점 28점에 머무른 6위 한국도로공사는 순위 경쟁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KBS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방금 막 여자부 분석을 마치고 숨 돌릴 시간을 저희가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오랜만에 와서 긴장되는데 빨리. 네, 숨 돌릴 시간 없이 바로 어떤 주제입니까? 오랜만에 준비하는 거라 제가 좀 발품을 팔았거든요. 네. 이제 올스타 휴식기 됐고 5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좀 준비를 네. 해봤더니 남녀부 통틀어서 새 얼굴이 좀 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새 얼굴 등장도 반가운데 화제성으로서는 맞아요. 이 선수가 좀 갑이었어요. 네.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날아가는 새도 공으로 때려잡은 전설의 네. 그 메이저리그 네. 전설의 투수 랜디 존슨의 딸로 유명한 흥국생명의 새 외국인 선수 윌로우 선수인데요. 윌로우 선수에 대해서 좀 주민을 해봤는데요. 오, 네. 흥국생명의 새 외국인 선수 윌로우 선수는 옐레라 선수의 부진으로 대체 선수로 발탁된 선수죠. 이 윌로우 존슨은 사실 우리가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아본단자 감독이 결국 외국인 선수를 바꿔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 지난달 20일에 이제 결정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서 26일에 V리그에 선수 등록이 됐고 그러면서 30일에 전격적으로 V리그에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열흘 만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건데 제가 그 현장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실력이 어떤지 네. 보려고 직접 김천에 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원정 경기에.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데뷔전을 앞둔 구단과 선수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구단은 좀 약간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떨치지 않은 듯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선수가 V리그에 입성하기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의 히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3번 도전했단 말이에요. 1차 시기 2022년에 지원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리그 계약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2차 도전 문을 두드렸어요. 2022년에 지원을 했는데 미지명됐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그랬다가 3차 시기 2023년에 지원을 했는데 또 선택받지 못했죠. 그랬다가 정말 이게 행운인지 흥국생명의 대체 선수로 이제 발탁이 돼서 네. 우리 V리그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명됐다는 거는 실력이 한 번에 선택받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구단으로서는 이 선수가 과연 V리그에서 뛰어난 실력을 받쳐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두근반 생근반 가슴이 긴장되는 네네. 그런 분위기였고 선수로서는 이게 3번째 도전 만에 이게 V리그에 내가 첫 선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설레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약간 달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분위기도 되게 좀 저는 좀 색달랐죠. 네, 그렇겠네요. 사실 뭐 이 윌로우 선수로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렵게 이뤄낸 V리그 입성이기 때문에 뭐 정말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또 미지명됐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긴장도 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든든한 또 지원군이 있잖아요. 네, 힘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V리그 이제 데뷔전을 치른다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 보도하려고 윌로우 존슨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특별한 분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해서 랜디 존슨이요? 네. 정말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네. 해주면 안 네, 되겠냐. 네. 그래서 제가 취재진이 좀 받았거든요. 오. 그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제작진이 네. 좀 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Good luck, Pink Spiders. 이거 계속 Good luck on your game and your season. Win a championship. Woo! Good luck, Willow Johnson.
아,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아, 역시 네, 뭐 네,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힘, 가족의 힘 정말 빼놓을 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 열심히 봤었는데 뭐 여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딸 바보 네. 아빠 그 자체의 그렇네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우리 김민철 해설위원도 또 오남매 바보시거든요. 네, 저도 딸이 3명이 있지요. 예. 아, 사실은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뛰었던 랜디 존슨 어떤 선수입니까? 야, 155kg의 강속구를 던지는 왼손 투수. 몸쪽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몸쪽 바짝 붙이면서 네. 이 수많은 강타자들을 그냥 돌려보냈던 이 레전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네. 아빠입니다. 딸 바보 아빠입니다. 네. 네. 그냥 그저 노심초사. 그렇죠. 우리 딸 잘할 수 있을까. 행운을 비는 또 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의 뭐 응원 덕분이었을지 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고 또 좋은 모습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데뷔전도 그렇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는데 태도가요. 아, 친화력이 정말 아,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 옆에 딱 붙어서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아, 따라하고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몸을 풀었고 또 보니까 1세트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낯선 분위기인지 또 플레이하는 게 또 오랜만인지 좀 약간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아, 이게 뭐 한 5분 지났을까요? 아. 그러니까 왼손잡이 아포지 스파이커답게 아,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뽐내면서 특히 후위 공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후위 공격을 좀 뽐냈고요. 데뷔전에서 후위 7득점을 포함해서 17득점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공격 성공률 44%. 그러니까 이게 레이나와 밀로 선수가 좌우에서 이제 공격력을 뽐내니까 확실히 김연경 선수가 공격력에서 부담을 확 덜어냈고 그러면서 흥국생명이 가볍게 3대0 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로 선수가 사실 이 데뷔하기 전에는 뭐 높이가 낮다, 점프가 안 된다 이런 약점이 지적받았었는데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경기에서는 아, 그런 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입국한 지 열흘 만에 경기에서 네. 3대0 완승, 17득점.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한 데뷔전,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경기 마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I tried not to sleep on the plane, so that way I could adjust quicker, but everyone here has made my transition so much easier. She's just kind of helping me because this is my first game, so I don't really know the game day routine. So she was helping me with that, but everyone has just been super helpful with the transition of me coming mid-season. Oh, I think he's going to be really excited. I know that it's like 4 a.m. where I'm from right now, so he will watch it in the morning, but I know he's going to be super excited. Yeah, my goal is just to work really hard, you know, take this opportunity. I've tried out for 3 years now, so now that I'm finally here, take every day, like, just enjoy it so much. So that's my goal, and for my team, I want to help them win the championship. 네, 이게 데뷔전 직후 인터뷰인 거잖아요. 네. 네, 또 확실히 좀 그런 선수의 좀 에너지가 또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다음에 이어졌던 두 번째 경기였죠.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19득점 공격 성공률 46%로 또 팀 승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뭐 저희의 생각 또 팬들의 생각으로서는 뭐 성공적인 데뷔전 무난한 적응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또 구단의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본단자 감독은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아몬단자 감독은 윌로우 영입으로 인해서 팀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골고루 이루어지는 면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리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루어지는 면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타점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때리면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보완점이 있다면 왼손잡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려워할 수 있지만 팀 동료들도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윌로우가 선호하는 각도를 지금 찾으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시스템, 블로킹 그리고 세터와의 호흡을 우리가 계속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인 적응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경기를 통해서는 확실히 윌로우 선수가 팀에 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대체 외국인 선수라는 게 조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적응기 없이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또 윌로우 선수는 또 빠르게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윌로우 선수가 이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타점이 낮다. 네, 대한민국 배구에서는 좀 높은 타점을 가진 외국인 공격수가 들어와야 네. 공격의 득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번에 와서 보니까 윌로우 선수 일단 공을 맞추는 미팅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네. 손목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을 짧게 대각으로 짧은 각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앞서 박주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을 길게 치는 능력, 후위 공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타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흥국생명이 왼쪽과 오른쪽에 코트를 길게 쓰는 공격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윌로우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두 경기만 했지만 40%가 넘는 여자 경기의 특성상 랠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공격의 성공률이 40% 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세타와의 호흡, 또 윌로우 선수도 숙제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이 선수들, 또 외국인 선수들을 이 사이드에서 막아야 되는 브로킹의 어떤 이 숙제도 있거든요. 그들을 파악하는 것, 또 우리 세타의 어떤 토스도 파악하는 것. 숙제가 많지만 아무튼 두 경기 참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상대 분석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또 그런 역경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새로운 숙제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또 흥국생명에 큰 도움이 될지도 궁금해지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윌로우 선수의 머리 색깔만 봐도 정말 흥국생명과 찰떡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제 흥국생명이 여기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포스트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윌로우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또 궁금증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죠. 네. 이제 2연승이니까 성공을 했고 1위 현대건설과 승점 차 6점 차니까 이제 따라잡아야 될 발판을 마련했어요. 네. 근데 다음 경기 이제 정관장인데 정관장 기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장을 잡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지만 진정한 나의 영입으로 인한 효과가 좋다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팀과의 상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지만 나 영입 잘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대거든요. 네. 이 윌로우 선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부터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윌로우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본배구 그리고 우승으로 가기까지 이 본인이 발판을 잘 마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 시기를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V리그의 시즌 중반에 등장한 새 얼굴 윌로우 선수로 인해서 또 여자부 순위 경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자부 경기까지도 빼놓지 않고 또 살피시는 또 김민철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순위 판도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대건설, 흥국생명, GS칼텍스, 정관장 이런 팀들이 이제 계속해서 본배구를 생각하고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화재가 예전에 77연승을 했을 때 배구 재미있었나요? 저는 약간 얄미웠어요. 그렇죠. 한쪽이 너무 전력이 치우치면 배구라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전력 균형. 양 팀의 전력이 비슷할수록 경기의 불확실성, 비예측성이 늘어나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팬들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 전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흥국생명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현대건설과의 싸움, 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즐겁게 시청을 하고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경기는 또 팬들로서 정말 흥미롭게 하는데요. 어떤 또 순위 판도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도 참 궁금해지고 이 부분 역시도 후반기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기자에게 숨 쉴 틈을 안 드리길 잘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한 달 만에 말고 매주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주미 기자의 줌 인 시간이었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두와의 승점차를 지우려는 대한항공입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데요. 두 팀의 상대 전적 2승 2패로 팽팽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을까요? 자, 홍상의 리시브는 됐어요. 누구한테? 예나이 스파이크! 자, 일단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고요. 범실해요. 리시브와 연결까지는 아주 타이밍이 좋았는데 오늘은 공이 자, 리우민의 서브입니다. 정석점. 김동현 선수 스파이크! 정. 자, 정석으로 천천히 갑니다. 이번에도 김동현 선수예요. 자, 계속 이동으로 가는데 이동의 앞에는 언제나 원브로커입니다. 공격 좋습니다. 비에나의 강한 서브입니다. 어렵게 바운드시켜놨어요. 오은영 그리고 김동현 스파이크! 넉아웃! 3인 브로커가 따라갔습니다만 김동현 선수가 1,50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홍상의 서브. 자, 리시브 잘 보고 있어요. 홍상혁 그리고 비에나의 스파이크! 바운드 컸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선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만 반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황경민의 리시브입니다. 황경민 시즌 공격해 살려내지 못합니다. 역전. 대한항공이 또 이것은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바퀴 들어옵니다. 리시브 됐어요. 앞에 중앙병한테 정한용 선수가 6득점째 시즌에 랭킹 2의 KBS 레벨이거든요. 싸움장 임동현 선수가 끝냅니다. 자, 홍상의 리시브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비에나로 갑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할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80%입니다. 비에나입니다. 직선쪽 통합니다. 갑니다. 비에나의 스파이크 앞에 장한영. 잡아낸 브로킹이라 다 해주고 있어요. 예, 정한영의 서브. 리용민이 정확하게 리시브를 했고요. 리용민 직선적 공략 성공. 직접 가서 한 선수의 터에게. 저기 완전한 모습으로 올라와줘야 다른 팀들이 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내리캡 김범정. 자, 정승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홍상혁 그리고 비나로 갑니다. 막으로 보세요. 이제 한 점 차예요. 점 이후에 이 브로킹이 또 결정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정민수의 리시브는 정확했고요. 비나로 갑니다. 2세트는 KB손해보험. 자, 박석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자, 밀라키 잡서 공간을 잘 봤어요.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패스페이팅 한선수 세터. 잠깐만요. 그렇죠. 자, 정승의 리시브는 좋았습니다. 이석고 블록아웃. 김민재의 득점. 김민재의 서브. 자, 정민수의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홍상현 선수로 갑니다. 블록아웃.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신승훈입니다. 자, 온열 리베로의 리시브 좋아요. 시석고 지역에 정확하게 오니까 큽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정민수 이번에 정확을 했어요. 들어갑니다. 블록킹 올립니다. 있는 듯한 피한데 이거를 외발로 사실 이거는 기술입니다. 강한 서브 오운절 받았어요. 아니면 넘어갔어요. 자, 두 점차에서 누구한테? 아하, 비에나 브런크 아웃입니다. 한 점 차요. 강한 서브 나갔어요. 이번도 강하게 때려봤는데 예. 통합 KBS 레고. 자, 쿼스 리시브 역시 정교합니다. 윤기혁 선수예요. 자, 리시브 됐어요. 계속고 상조. 지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황승민의 서브입니다. 정석이 받고요. 2점 차에서 윤기혁 선수입니다. 자, 정민수의 리그에 2점 차.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 왼쪽에서 비에나 앞에 중요한 드로킹을 따냅니다.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예. 자, 홍석의 리시브 또 들려요. 내리캡 정원영이 투입됐고 강한 서브입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돼요. 자, 들어갑니다. 점들이 갔습니다. 자, 리시브는 됐고요. 정원입니다. 결국에는 정원영이 끝내는군요. 오늘 15득점의 정원영. 결국에는 대농전 보스가 KB손해보험전에 승점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항상 KB랑 하면은
뭔가 비에나랑 저랑 이제 거의 화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붙었을 때 그렇고 두 번째 붙었을 때 그렇고 제가 많은 득점을 하고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많은 득점을 책임지면서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코트 안에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에이스고 제가 우리 팀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경기를 임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팀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고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듣는 칭찬 중에 서브 좋아졌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이제 코치님께서 계속 제 폼이나 이게 좀 서브 구위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합장에서 안 보여지면은 뭐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한 만큼 이렇게 좀 성과가 나온 게 저한테도 굉장히 뿌듯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승을 목표로 지금 계속 훈련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말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끝나고도 다시 이제 연습 코트장에 돌아가서 또 저희끼리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춰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 경기를 이길 각오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대1로 승리하며 선두권 경쟁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블로킹에서 16대4로 압도했고요. 임동혁 선수 32득점으로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했죠. 반면 KB손해보험 역시 비에나 선수가 제 몫을 다했지만 승리까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스팸들의 만장일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연승을 만들면서 선두 우리카드와 승점 차이를 지울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뭐 곳곳에서 이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승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김민철 해설위원이 꼽은 MVP는 누군가요? 네, 뭐 MVP를 뽑기 전에 네. 사실 오늘 KB 손해보험이 대한항공에게 정말 제대로 고춧가루를 한번 뿌릴 수 있었는데 네. 참 1세트 31대 29로 졌던 1세트가 좀 KB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그러지만 이 비에나의 공격력을 앞세워서 2세트도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역시 대한항공은 강했습니다. 네. 김규민, 정한용, 김민재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다 MVP를 주고 싶지만 저는 임동혁 선수에게 MVP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동혁 선수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사실 임동혁 선수 1세트 때 이 무라드 선수가 굉장히 난조를 보였죠. 그러면서 교체 투입됐고요. 긴급하게 교체 투입됐지만 1세트부터 날아다녔습니다. 32득점, 공격 성공률 67%. 그동안 큰 공격만 할 줄 알았던 임동혁 선수인 줄 알았는데 낮고 빠른 공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크로스의 예리한 각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만 해도 대각 공격이 많이 밀렸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고요. 서브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KB손해보험 역시 오늘 임동혁 선수의 이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많이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무라드와 링컨의 결전의 날이 남았죠. 네. 이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다음 경기 한국전력과의 경기 2월 11일 경기가 아마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토미 감독은 무라드 선수나 링컨 선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정말 무라드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는 실망스러웠어요. 경기 초반부터 좀 난조를 보였고요. 혹시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라면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무라드 선수 오늘 조금 실망적인 것을 보였고요. 물론 52득점이라는 인생 경기를 여기에 와서 한번 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읽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분석이 끝난 상황 같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대한항공 이 현장 경기를 가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또 고민이 많은 걸 또 새삼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무라드 선수가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김민철 해설위원이라면 토미 감독이라면 무라드 대 링컨, 링컨 대 무라드 누굽니까? 토미 감독님,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링컨 선수에게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데요. 네. 일단 내부에서도 링컨 선수냐 무라드 선수냐 이 코칭 스텝에서도 이 평가가 막 엇갈리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만큼 이제 토미 감독의 어떤 선택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링컨 선수를 꼽은 이유는 첫 번째, 큰 경기를 뛰어봤던 경험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순항을 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서 몇 경기만 더 하면 1위권도 넘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큰 경기를 뛰어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무라드 선수가 발이 빠르고 타점이 좋고 크로스와 직선의 예리한 각도를 만들어냈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왠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임동혁 선수와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선수를 교체하더라도 교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럴 바에는 경기를 뒤집을 상황이나 경기의 어떤 전환을 맞이하려면 또 큰 경기에서는 한 선수의 어떤 역할이 크잖아요. 네네. 네, 하나의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링컨 선수가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전적으로 토미 감독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마도. 네. 아무래도 이제 링컨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상 이슈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링컨 선수의 관록이냐, 무라드 선수의 잠재력이냐,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또 대한항공이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 경쟁 더 치열해집니다. 남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승점, 석점 챙긴 대한항공이 선두 우리카드와 승점이 같아졌죠. 50점인데요. 다승에서 밀린 2위에 그대로 자리하고요. 최하위 KB손해보험은 4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나란히 연승을 이어가려는 두 팀입니다.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40%, 정관장이 60%로 과반수의 스팸이 정관장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일단 한 끗 차이로 좀 희비가 엇갈리기는 했는데요. 후반기 들어서 흥국생명도 분위기가 좋고 사실 흥국생명 전력을 두고 흥국생명이 불리하다고 잘 전망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정관장이 더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은 좀 놀랐는데 승패 예측처럼 승부도 팽팽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건 아마도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관장이 직전 경기에서 선두 현대건설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이겼잖아요. 이런 기세를 들 수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세트 부문에서 2위인 베테랑 세터 염혜선 선수가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가 보면 최근에 내가, 지아, 이재훈 선수 공격 삼각편대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박은진 선수, 정호영 선수를 활용하면서 이제 상대로서는 볼 때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정관장이 팀 리시브 효율이 3위인데 흥국생명은 6위거든요. 리시브를 잘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다만 정관장으로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리시브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레이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국생명의 레이나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승리가 좀 관건이 승리의 관건이고 이제 정관장이 이 기세를 이어서 본배구 희망을 살려야 되니까 흥국생명의 레이나 선수를 잘 공략한다면 이 기세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두권 경쟁 더불어 이 중위권 포스트 시즌 경쟁에 있어서도 두 팀 모두 당연히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스팸은 막상막하 팽팽한 또 결과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달아나려는 한국전력 그리고 추격하는 현대캐피탈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봅니다. 남자부는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네요. 스팸 전원은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전날에도 이 만장일치 결과가 나와서 윤봉우 해설위원이 대한항공이 유리하지만 KB손해보험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알 수 없는 변명 같은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갔거든요. 네. 김민철 해설위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변명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틀렸을 때 일단은 자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두 팀이 2승 2패잖아요. 2승 2패인데 3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와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이 연속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모두 3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 경기에서 이 정광인 선수나 허수봉 선수의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살아났고요.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캐피탈은 승수를 올렸고 반면에 이 한국전력은 굉장히 어려운 이 궁지에 몰렸던 그런 경기인데요. 아마 그러한 이 경기력들이 직전 경기의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런 것도 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경기를 보면 임성진 선수에게 짧고 긴 서브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서 임성진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이 흔들리면서 결국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타이슨 선수와 하승우 세터와의 어떠한 호흡도 맞지 않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경기를 예상하는데 현대캐피탈의 우위를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내일 현대캐피탈이 승점 3점을 가져간다면 3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4점 차로 굉장히 빡빡하게 좁아지잖아요. 네. 이 경기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경기가 갖는 중압감, 아우. 무게감 굉장히 크죠. 맞아요. 네. 정말 이 순위 경쟁에 있어서도 정말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즉슨 이제 김민철 해설위원도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점친 건데 내일 현장 가셔서 좀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네, 큰일입니다. 네. 예. 현대캐피탈을 응원하자니 이 중계가 좀 이상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일은 응원할 순 없죠. 없죠. 네, 예, 네. 정확하게 또 양 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임성진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또 리시브를 어떻게 흔드느냐. 네. 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강한 서브로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고 또 큰 공격으로 가면서 브로킹이나 디그 이후의 반격을 타이슨 선수에게 어떻게 짊어지느냐, 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만장일치 예측은 했지만 또 한국전력의 저력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현대캐피탈의 리스크를 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저희 KBSN 스포츠를 통해 진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5라운드 맞대결을 이동근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이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